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오늘은 소액 투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자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 입장에서는 소액부터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수도권에 있어서는 소액 투자라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 투자를 한다 그러면 경매로는 좀 지저분한 물건을 하거나 권리상에 약간 하자가 있는 물건을 하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특히 소액 투자자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모든 투자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아파트가 소액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겪어본 투자 경험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 지방의 아파트도 조금 큰 도시 예를 들어서 뭐 창원, 울산 이러면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 투자를 금액 자체를 거의 한 몇 천만 원,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액으로 한다 그러면 지방도 중소도시로 가거나 이렇게 아니면 아주 소형 아파트로 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 정말 이렇게 소형 아파트로 수익을 내기는 역시 만만치가 않은데 저는 구미라는 지역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소액 투자로 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갭 투자가 되겠죠. 갭이라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무지 높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9천이라면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하면 되죠. 네. 수도권은 이렇게 90%의 전세가율이 나오는 데가 잘 있지가 않습니다. 집값이 1억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지방은 1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9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 정도라면 투자라면 정말 소액 투자라고 할 수 있고 이 1,000만 원만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세죠. 첫 번째는 전세인데 그러면 이게 수익은 당장은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전세로 수익이 실현되는 것은 가격이 올라줘야만 수익이 실현이 되죠. 그래서 이 올라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가져가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전세는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있다면 전세로 들어오지를 않죠. 근데 이거는 대출을 받고 월세 뭐 천에 몇십, 500에 몇십 이렇게 받는다면 대출 이자를 월세로 감당하고도 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갖고 가는 동안에 비록 적은 돈이지만 수익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수익은 역시 이것도 이제 상승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두 개가 비슷한 듯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전세로 가느냐, 월세로 가느냐,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죠. 자, 그 얘기는 저 뒤에 물건을 보면서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갭 투자라는 것이, 서민들의 입장은, 투자를 하지 않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비난을 받는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구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값이 거의 반토막한 난 집값에, 이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집값을 받쳐주는,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받쳐주는 역할, 순기능의 역할도 저는 있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비난만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 갭 투자는 어떤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이 나올 텐데요. 그 조건이라는 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면 이거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1억인데 9천이면 90%죠. 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투자금이 적게 드니까 이쪽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차액이 1,0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면, 매매가가 5억이면 90%라도 4억 5천이 되죠. 그러면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은 이런 쪽이죠. 서울은 90% 하지도 않거니와 매매가 자체가 너무 높아서 이 갭 금액 자체가 큽니다. 근데 지방은 1억에 9천이면 1,000만 원 투자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갭 투자는 절대 금액 자체가 작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장래에 이걸 월세로 가져가든 전세로 가져가든 장래의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세든 매매든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거래가 없으면 사놓고 공실로 가서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래 자체가 좀 많은 그런 지역이 이 갭 투자의 조건에 맞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갭 투자의 조건은 전세가율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투자금 자체가 작아야 한다.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거래가 돼야 한다. 이제 이런 조건인데 이런 조건에 맞는 지역을 저는 늘 찾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구미를 그 지역의 하나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미 위치는 이 지도상에 보시면 경상도의 중간이라고 할까요? 대구의 북서쪽, 바로 옆에 김천, 옆에 상주, 의성, 군위, 아래쪽에 성주, 칠곡 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내륙 공업도시죠. 경부고속도로 지나가고요. KTX가 바로 또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 KTX역이 구미 시내와 가깝지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타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김천과 구미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조금 문제죠. 자, 어쨌든 구미에 KTX가 다닌다라고는 일단 말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구미라 그러면 이 공단이 매우 중요한데 공단은 이 남쪽 또는 동쪽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대구에서 출퇴근을 또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구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구미의 집값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는 뭐냐?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죠. 공단의 침체, 그 다음에 공급이 너무 과다했다. 공단이 잘 돌아갔다면 뭐 공급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공단이 침체되고 공급은 많았었다. 인구를 한 40만 정도로 보는데요. 공급이 많았었습니다. 작년까지. 그전에도 공급이 많았었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줄어들고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 구미 집값이 저 뒤에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만 상승하다가 2015년경부터 하락해서 지금 2020년 5년 정도 하락했고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대략 한 30-40% 떨어졌습니다. 뭐 충분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공급도 멈췄고 공단이 더 나아질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공급 자체는 줄어드니까 다소 회복할 거다. 네. 그래서 현재 2020년에 투자하고 2022년에 보통 임대를 주면 2년을 주니까요. 이때 처분한다면 좀 올라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처분하는 금액이 사실은 크게 올라 있는 건 아니지만 워낙 투자금이 적으니까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오르면 100% 오르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만 원이 오른다면 200% 수익입니다. 저는 이런 기대가 가능한 곳이 구미라고 본다는 거죠.
여기 가격이 어떻게 보여왔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지워버리고요. 이것도 잠깐 지우고, KB 통계를 자주 보여드렸는데, 구미의 통계, 여기 있죠. 현 시점은 약보합입니다. 오르고 있는 거 아니고요. 약간씩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고 있는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 하락이 8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거의 2015년부터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멈출 시점이 됐고, 앞으로는 회복의 여지가 크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물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북 구미의 아파트. 구미공단하고 관계된 데가 그 위에 김천도 있을 수 있는데, 김천도 시장은 좋지는 않고요. 구미와 대구 사이에 칠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칠곡은 대구와도 가깝지만 칠곡의 북쪽은 또 구미하고도 가깝거든요. 그래서 칠곡의 북쪽, 뭐 북산면, 양목면 이런 쪽도 구미와 같이 투자 대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는 구미만 검색을 해봤고요. 많은 물건이 나오는데 이 중에 제가 미리 검토한 두세 개의 물건을 수익성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곡동 뜰한채 제가 미리 검토한 매매가, 그러니까 좀 고평가됐죠. 전세가는 현재 최저가보다는 높은, 그리고 월세는 1030 정도. 중소형 아파트입니다. 비교적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다. 5층 2003년, 단지 규모는 보통. 이 봉곡동이라는 지역 자체는 공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 거리가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라는 도시가 크지는 않고요. 교통은 좋은 편이니까 공단까지 출퇴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봉곡 물건,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소액 배당을 전액 받거든요. 그래서 명도는 쉽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계약도 가능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격과 수익성에 대한 건데, 보시면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쪽이죠. 실거래가를 보면요. 51.74, 그리고 2019년 거래가 있습니다. 대략 저는 한 9천 정도로 봅니다. 집 상태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9천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전세도 한 8,500 봐도 되지 않을까. 월세는 1030 거래가 있다는 거거든요. 월세가 많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지금 월세 나온 게 있는지, 전세 나온 게 있는지, 호가를 얼마로 보는지. 50일이니까 잘못 눌렀네요. 50일 67 매매 대략 한 9천 선이죠. 저층은 8,500도 있고요. 9천 선 나온 게 많습니다. 꼭 경매를 고집할 게 아니고 이 중에서 가격이 괜찮고 조건이 좋다면 가격을 조금 내고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8,700 뭐 이렇게 매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8,500에 전세 놔주는 조건. 일반 매매가 경매보다 간혹 유리할 때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세 8,500 봐도 되겠죠. 8,500 월세. 월세도 나온 것들이 좀 있네요. 1030.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과연 투자성이 있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낙찰가가 실제 얼마야 될지는 잘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전세가 정도의 낙찰을 받자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니다. 실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낙찰 사례 이런 거를 좀 검토해서 그 다음에 지금 해보는 수익성을 판단해서 가격을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 가정에서 말씀드리면 등기비, 수리비, 명도비 항상 저는 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수리비가 등기비는 뭐 1% 남짓이니까 한 200만원, 수리비 기본적인 수리만 한다 300만원, 명도비는 들지 않는다. 아까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아가니까요. 그러면 9천만원. 대출을 받는다 한 70%, 70%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70%로 보겠습니다. 7, 8에 56, 한 5,900 정도 나오겠네요. 이자는 5,900이면 얼마일까요? 요즘 3%대니까요. 이 정도, 그죠? 그리고 30, 아까 1,000에 30 정도. 투자 금액이 좀 커지네요. 9,000이면 5,000, 6,900, 7,000, 2,100. 그죠? 예. 12만원 되죠. 1,000에 이걸 대출을 좀 더 받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80%가 대출 나오는지 75%가 나온다면 대출을 좀 더 받을 테고요. 그 다음에 1,000에 30도 있지만 2,000에 25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투자 금액을 저는 줄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익성을 다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제 수리비나 임대나 대출이나 얼마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가격을 수익성이 좋다면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입찰가를. 수익성이 낮다면 입찰가를 또 낮추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을 하나 더 볼까요? 2710을 보겠습니다. 도량동은 아까 그 봉곡동과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가격은 요거는 조금 지은 지가 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낮습니다. 6,500. 그런데 실제 6,50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전세가 5,500, 월세 500에 30 이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수익성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산다는, 집주인이 아니고요. 요거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없는데 전 소유자일 경우 낙찰을 받았죠. 여기서 낙찰을 받고 다시 임대를 준 것 같은데 전 소유자인 경우는 이때 2018년 7월 19일 날 현재 소유자가 낙찰을 받고 같은 날 대출 받았을 때 항상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도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투자를 고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요. 역시 신축 아파트입니다. 구미 아파트 경매 나오는 것들이 오래된 것들이 많은데, 신축을 저는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거래는 1억 7천, 감정가가 조금 높죠. 전세는 1억 5천.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월세도 2천에 50. 일단 사진상으로 신축으로 보이고요. 여기 상모동이라는 곳은 구미공단하고 비교적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가 파란색이 공단이죠. 삼성이 보이고 주로 코롱리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박 대통령 생가가 있는 지역 부근입니다. 박 대통령 생가가 이 어디에 있거든요. 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 물건 지연계 신축이죠. 15년이면 뭐 이 정도면 신축이라고 보고요. 층 좋고 단지 크기도 좋고요. 임대 전세 목적이지만 신축이라면 이제 일단 가격은 조금 더 부담이 될 텐데 임대 잘 나가겠죠. 그리고 2년 후에도 팔기도 저는 쉬운 쪽이라고 봅니다.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등기부상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가격을 한번 검토해 볼까요? 가격 여전히 조금 하락세. 실거래가를 보면 작년 59.99 거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있습니다. 거래가 있고요. 전세가가 이렇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억 7천 정도, 1억 한 5,500, 월세는 한 건뿐입니다만 2천에 50. 그리고 현재 나온 것들 보겠습니다. 꽤 나온 물건이 많죠. 매매 59.9 이거라고 보고요. 나온 물건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로 시도해서 만약에 낙찰을 실패한다면 1억 6천에 살 수도 있다라고 보네요.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1억 6천에 매입이 가능한지. 1억 6천은 어렵겠네요. 1억 7천 정도에는 매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저층은 1억 한 6,500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1억 한 6,500? 1억 7천 후반? 이렇게 가능할 걸로 보고요. 전세도 보겠습니다. 전세. 전세. 그러니까 투자자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죠. 1억 한 5,500 받겠죠? 월세를 볼까요? 월세. 월세 나온 거는 한 건이 있네요. 1,000에 60. 한번 볼까요? 투자를 경매든 일반 매매든 아까 1억 한 6,500? 일반 매매로 간다면 등기만 하면 되죠. 수리를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집이라면 등기만 한 300, 200 정도. 그러면 1억 6,700. 1억 6,700. 대출을 70%면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 1,000 70% 1억 한 2천 정도 대출이 한 70, 한 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억 2천을 3%의 대출을 받으면 이 정도 나오겠네요. 1,000에 60. 1억 3천, 3,700. 비교적 신축이다 보니까 투자 금액은 좀 커지네요. 3,700에 월 30.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10%의 수익은 나옵니다. 2년 후에 얼마에 팔 수 있을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억 8천? 1억 9천.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1억 8천이면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많지는 않죠. 1,300. 그 다음에 월세 받는 30에 24개월. 720. 대략 한 2천 정도 수익. 그죠? 1억 9천을 받는다면 한 3천 정도의 수익.
자, 이런 쪽으로 여러분 수익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최종 결정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소액 투자할 만한 지방의 아파트 중에서 구미, 특히 갭 투자로 수익성이 있는지를 같이 판단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엔손이었습니다.